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과 많은 의혹들, 그리고 여야 반응까지 살펴봅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에서 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5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조선 왕궁의 법궁인 경복궁이 이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13일간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예매 시작 10분 만에 표가 매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잠시 후 정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현상금 5억 원이 걸려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이 된 시신이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과수의 유병언 시신 최종 확인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0일 전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은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단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가 유병언 씨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은 전남 순천 송치제 휴게소 근처에 있는 구원파 신도 소유의 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시신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지문을 확인했고 유 씨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숨진 유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했지만 외상이나 외부 충격을 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실족사나 아사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유 씨가 발견된 매실밭은 어딘가에서 떨어질 만한 높이 지대가 없고 주변에 매실도 열려 있어 아사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2차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병언 씨의 이 변사체 발견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뒷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나흘 뒤인 4월 20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및 책임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인천지검에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속전속결의 의지를 보이며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측근들에 대한 연이은 소환 조사 등 경영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송국빈 다판다 대표, 이재영 아해 대표, 변기춘 천혜지 대표, 고창환 세모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 8명을 잇따라 구속하며 유 전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는 소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 전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유 전 회장은 5월 16일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5월 20일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이미 세월호 참사 직후 장남 유대균 씨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그는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빠져나온 뒤 신도들의 집을 거쳐 5월 3일 전남 순천 송치제 인근 별장으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사실을 5월 17일에서 5월 18일께 파악했습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장소인 전남 순천 지역도 검찰이 수색을 했던 지역 아닌가요? 네, 검찰은 5월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팀을 전남 순천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뒤 순천 일대에 은신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5월 24일 오후 11시께
유 전 회장의 측근 추모 씨를 순천 자택에서 체포하는 등 이틀 동안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이 순천 송치제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하고 있다고 판단,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구원파 신도 등의 연락을 받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별장에는 유 전 회장과 도피 생활을 함께했던 여비서 신모 씨만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별장은 송치제 휴게소에서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검경의 포위망이 지나치게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별장을 급습하기 전 송치제 휴게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체포작전을 펼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순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고 작전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와 관련한 핵심 정보는 경찰에 넘겨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6월 1일부터 경찰 연락건을 검거팀에 상주시키고 6월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유병헌 부자 검거 총알 TF를 구성하는 등 뒤늦게 공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뒷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비판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0일 오전 9시경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순천 별장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 전 회장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 시료, 검지손가락 지문 한 점이 일치한 점을 들어 검경은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 씨와의 Y염색체 및 X염색체를 대조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라는 결론이 도출된 점, 스쿠알렌 등 유 전 회장의 유류품이 발견된 점 등 정황 증거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4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셈입니다. 앞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급습했던 순천 별장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처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대검찰청은 유 전 회장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유효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촌극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3개월 이상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다가 그의 죽음마저 뒤늦게 파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2일 감찰 1과장을 주축으로 감찰팀을 꾸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급파했습니다. 감찰팀은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인지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최초로 부검한 부검의의 말도 화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최초로 부검한 부검의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머리 부분은 분리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발견된 후 이튿날인 6월 13일 부검에 나선 순천 성가래병원 이영직 부검의는 22일 부검 당시 80%가량이 부패돼 있었다며 내부 장기도 거의 없어 자살인지 타살인지 영양실조로 숨졌는지 정확한 사인은 밝히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신의 부패가 심했고 장기 등도 구더기에 의해 상당히 훼손, 머리 부분은 뼈만 분리된 상태였다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독극물 검사도 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검의는 시신이 부패되고 말라서 부검 당시에는 지문 채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확인했습니다. DNA 확인에 40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 이영직 부검의는 허벅지 대퇴뼈뼈를 국과수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었다며 뼈를 연화시키는 과정이 있어 신원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검의는 전단지에 나온 유병헌 전 회장의 인상착의에 비해 키는 생각보다 더 작았고
체구도 상당히 왜소했다면서 부검한 시신이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말을 어젯밤 전해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단시일 내에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기온 등 날씨와 습도, 공기와 접촉 정도, 개인적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부패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병헌 씨가 도피 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병헌 씨가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도피 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화제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메모는 유병헌이 도피를 시작한 5월 이후 작성한 것으로 A4 용지 총 31쪽 분량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메모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헌의 메모에는 도망자가 된 심경과 함께 유년 시절의 회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빠졌다는 생각과 언론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메모는 유병헌의 개인 비서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메모는 거울을 보고 읽어야 해석이 가능하도록 거꾸로 쓰여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메모에는 가녀리고 가냘픈 대가 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과잉 충성스런 보필 방식일 거야. 아무리 생각을 좋게 가지려 해도 뭔가 미심쩍은 크고 작은 의문들이 긴 꼬리 작은 꼬리의 여운이 눈 감고 팔 벌려 요리조리 찾는다. 나 여기 선 줄 모르고 요리조리 찾는다. 기나긴 여름 향한 술래잡기가 시작됐다. 정말 마음에 없는 잡기놀이에 내가 나를 숨기는 비겁자같이 되었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이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신 부패 상태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 씨 시신에 대한 의문은 무엇보다 부패 상태를 비롯해 자살 또는 타살 여부, 소지품으로 발견된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25일 순천 송치제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 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유 씨 시신을 발견했을 때 신체의 80%가 썩어 뼈가 드러난 백골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옷에 덮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18일만 해도 백골 상태의 육탈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일부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잡초가 죽어있는 상태를 근거로 최소한 6개월 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가 송치제에서 달아난 5월 25일부터 변사체로 발견된 6월 12일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발견된 지 4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시신이 있던 자리의 불은 누렇게 죽은 상태여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누워있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경찰은 발견 당시 변사체가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심지어 신체 특성이 달라 유 씨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가 지니고 있던 가방 안에 단종된 소주병이 들어있었다면서요. 네, 당시 변사체는 점퍼 차림의 번거지를 쓰고 있었고 시신 옆에 있던 청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 씨가 왜 가방에 술병을 넣고 다녔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소주병은 2003년 출시돼 이미 단종된 지 10년이 지난 비골드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을 마시기 위한 식수통으로 소주병과 막걸리병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유 씨가 송치제에서 달아났다는 5월 25일보다 훨씬 이전에 어떤 사유로 숨져 현장에 방치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장 궁금한 점이 사망 원인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의문은 자살, 타살, 자연사 중 어느 것이 사망 원인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의 자세는 잠자는 듯 똑바로 누워 하늘을 향한 상태였습니다. 잠을 잘 때처럼 오른손을 아래로 뻗고
왼손을 아랫배 위에 올린 자세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유 씨의 시신의 목과 몸통이 분리된 사실을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외견상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타살 의혹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용하던 안경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타살 의혹 근거로 거론돼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시신 발견 현장 정밀 재수색에 나서기도 해 수색 성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병언이 이 현금이 든 돈가방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8억여 원 정도가 든 돈가방이 발견이 됐고 나머지 10억 원의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유병언이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받아왔던 핵심 조력자 2명과 도피 자금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핵심 조력자로 꼽히는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일간 유병언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에 대해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됐습니다. 특히 유병언이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갖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진 돈가방이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에 없었기에 검찰은 운전자 양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병언 도주 차량을 양 씨가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 씨가 유 회장이 도피 과정에서 들고 다닌 돈가방의 행방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양 씨는 5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 인근으로 잠입한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네, 유병언의 시신 발견에 대해 구원파 신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구원파 측은 유병언 키 등이 순천 변사체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순천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수사당국이 DNA 확인 작업 중인 가운데 구원파 측은 유병언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22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발견됐다는 시신은 유병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판단 근거로 사체 발견 시점과 유병언의 마지막 생사 확인 시점이 불일치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소한 지난 5월 25일 유병언과 동행했던 신모 씨가 체포됐을 시점까지는 유병언이 살아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경찰이 사체를 발견한 6월 12일에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만에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체는 벙거지 모자를 쓰고 상당히 초라한 행색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유병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병언은 키가 상당히 작아서 한눈에 봐도 구별할 수 있는데 외모도 달랐다는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유병언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데 DNA 확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의도를 갖고 언론에 내용을 흘린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내용을 흘려서 유병언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남 순천의 변사체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입증하는 시간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시신이 유병언임을 입증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천 변사체가 유병언임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상대적으로 긴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뼈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병언의 형 병일 씨와 형제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과 병일 씨가 동일 모계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도 적잖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뼈가 아닌 시신에 남아있는 근육을 채취해 하루 만에 유전자 정보를 확인해 경찰의 설명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국과수는 시신의 근육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어렵사리 근육을 떼어내 유전자를 추출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뼈보다는 근육이 유전자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경찰이 초동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신이 유 씨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문 법의학자가 시신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면 유전자 분석 결과가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부검을 맡은 민간인 촉탁 의사는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과 대퇴부뼈를 국과수에 보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된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때는 보통 성공률이 좋은 뼈를 이용합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받았을 때도 유 씨의 것으로 추정된다고밖에 할 수 없었지만 시신에서 유 씨의 지문이 검색된 이후에는 유 씨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과학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이 지나치게 늦어진 것은 순천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쿠알렌병 등 순천 변사체와 함께 발견된 유류품이 유 씨의 것일 수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도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유병헌 미스테리가 숱한 괴담과 의혹을 낳았습니다. 유병헌 체포를 독려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유병헌 씨를 잡아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 호통쳐 검경은 물론 군까지 동원하고 밀항을 만든다며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 반상회를 소집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고도 유 씨를 못 잡는 나라, 그러나 갑자기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유 씨의 뼈만 남은 변사체를 찾아냈다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유 씨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며 유 씨의 체포를 직접 챙긴 대통령이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유병헌 수사에서 확인했듯이 검경의 수사권만 믿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느 세월에 밝히겠느냐고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100일이 다 됐는데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사참사를 통해 엉뚱한 속셈만 드러내 보였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책임이 큰 집권 세력은 세월호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다.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 당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행진을 시작한다. 1박 2일간 유가족과 함께 국회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라며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단원과 학생들이 걸은 길을 이제 마음의 빚을 진 어른들이 다시 걷는다. 특별법을 관철하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과 의지에 대해 많은 국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공동대표는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국민 행복시대, 경제 활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등 모든 것이 구호와 약속만 있고 실천은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야당이 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이 정부의 무능이 숱한 의혹을 만들고 있다. 시체 바꿔치기설부터 타살설까지 온갖 의문과 루머가 판을 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과 대한변협 등 공신력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법의학자가 참여하는 부검 등 투명한 의혹 규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 대변인은 순천경찰서장의 직위회제라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유병헌 참사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질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유병헌 사체 발견으로 구원파 사태 수사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며 최측근이자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필배 씨가 지금까지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나경원 후보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도 만약 경찰의 발표대로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의 사체가 맞다면 박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병헌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론 김진택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 전 회장 변사체 발견 후 후폭풍을 우려하며 파장 축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유병헌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특히 SNS로 유포되는 유병헌 사망 관련 각종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당국에 큰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야당은 각종 의혹과 루머를 확산시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더 훼손하고 유가족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이므로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남은 의문들도 신속하게 전부 다 풀어서 객관적 사실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며 야당은 이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병헌 시신 발견 소식과 함께 각종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각종 음모론이 SNS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병헌 씨의 사망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최고의 댓글로 억울하게 유병헌이 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병헌이 자신의 사망을 가짜로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변사체가 유병헌 본인이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유병헌의 시신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이 변사체가 유병헌 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발표 시점을 조절했다는 의혹입니다. 유병헌 씨가 은신했던 별장으로 알려진 숲속의 추억 인근을 집중 수색하던 검경이 신원미상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불구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신원미상 시신 유류품에서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쿠알렌 병 등이 발견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날은 의료 민영화 입법 예고 마지막 날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글 500여 개가 올라왔고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 접수가 폭주해 일시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병헌 사인을 두고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음독, 영양실조 등 자살설과 측근이 살해했을 것이라는 타살설은 물론 DNA 샘플이 바뀐 것 아니냐, 아직도 밀항 시도 중, 아들을 검거해야 의문이 풀릴 것, 누가 살해해서 시신을 가지고 다니다 버린 것 아니냐 등 루머성 게시물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편의 추리극이 따로 없다, 수사가 엉망이니 국민들이 셜록 홈즈가 됐다 등 검경을 겨냥한 조롱이 폭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날 밤 40일 전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헌이란 보고가 국가수로부터 들어와 검경이 발칵 뒤집힌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유병헌에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730 재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730 재보선을 불과 7일 앞둔 가운데 유병헌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선거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권은희 후보 등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 대한 여권의 맹공으로 진행되던 선거판에 대형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높아지면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은 지난 21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유 전 회장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망신만 당했습니다. 수사의 두 주체인 검찰과 경찰의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사체가 유병언과 키가 비슷하고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데도 신변불상의 노숙자로 판단했습니다. 유류품 수색을 소홀히 한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 점퍼를 입고 있었고 세모 계열사에서 생산한 스쿠알렌 빈병, 유 전 회장이 직접 쓴 제목이 적혀있는 천가방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이를 유 전 회장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SNS상에서는 사체가 유병언이 아니라는 의혹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 사건이 조희팔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희팔 사건은 어떤 건가요? 네, 유병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희팔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58년생인 조희팔은 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지른 희대의 사기꾼으로 통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단계 판매 업체를 통해 3만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2008년 10월 말 대구 본사에 있는 전산망을 파기한 뒤 투자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 추산으로 약 4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경찰은 2008년 11월부터 대대적으로 조희팔 검거 작전에 나섰지만 조희팔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희팔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뿌리친 채 2008년 12월 태안군 안면도 마건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이후 조희팔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5월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조희팔의 유가족들은 화장한 유국을 국내로 들여와 납골당에 안치하고도 경찰에게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사망 자작극을 꾸몄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실제로 조희팔을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조희팔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한 방송에서는 조희팔의 최근 국내 목격자 인터뷰를 비롯해 채권단과 조희팔의 관계, 조희팔 피해자 모임과 근황 등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팔 사건과는 별개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유병언의 변사 사건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표 소장은 시신이 놓인 상태나 육안으로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가능성도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 자해나 약물 투여에 따른 자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야외 노숙과 지병 등을 통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 소장은 이어 유병언이 5월 말부터 도주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산에서 밤을 보낼 때는 매우 춥다며 유 씨가 노인이기 때문에 겨울 점퍼를 착용 후 도주를 했던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표 소장은 또 유병언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가 있어 DNA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표 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유병언의 시신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맞다면 자살이냐 타살이냐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것이라며 정면 대응해서 하나하나 소명해 나가는 작업,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음모론이나 의혹이 남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반백골화 현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신의 평소 건강 상태나 지병, 장기의 어떤 훼손이나 외부적인 습도, 온도, 그리고 특히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피 때문에 동물이나 곤충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되고 부패를 가속화시켜 세균 변식도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22일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알아봅니다.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에서 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우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태백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강원 강릉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북 제천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던 4852호 관광열차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에서 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일부 승객들은 충돌 직후 놀라 직접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현재 태백열차 충돌의 사고 원인을 놓고 기관사 과실과 신호체계 오류나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관광열차 기관사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신호를 잘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며 기관사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태백열차 충돌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태백 영동선은 밤새 복구 작업을 마치고 23일 오전 8시 50분 무렵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복구관을 투입,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는 많지 않은 사고인데요. 열차 사고가 날 당시의 상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 대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강릉으로 가던 6량짜리 무궁화호, 한 대는 충북 제천과 서울을 오가는 4량짜리 관광열차 5트레인이었습니다. 무궁화호엔 67명, 5트레인 관광열차엔 4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사고 직전 문곡역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철로가 하나뿐이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가 없다는 신호가 떨어진 뒤에야 역사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편에서 관광열차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시속은 약 15km였습니다. 관광열차를 발견한 무궁화호 기관사는 경적을 거듭 울렸지만 관광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무궁화호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건축사무실에 있었던 김모 씨는 폭탄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충돌 직후 승객 80여 명은 차분하게 객실 밖으로 줄지어 나와 철로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몸을 부딪힌 듯 어깨나 다리를 주무르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철로를 이탈한 객실에선 일부 승객이 탈출하지 못한 채 한때 갇히기도 했습니다. 무궁화호와 관광열차 모두 객차 한 량씩이 철로를 벗어나 약간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일부 승객은 기울어진 객실 내에서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김모 씨는 꽝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려 의자 등에 부딪히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고가 난 지 2, 3분 만에 구급차 19대와 소방차량 17대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철로 밖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무궁화호와 관광열차 승객 110명 가운데 중상자는 4명, 경상자는 87명입니다. 기관사 1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오후 6시 5분쯤 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국토부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대응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4명과 철도안전기획단장 및 철도안전감독관 5명, 철도경찰대 11명 등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네, 열차 충돌 사고의 원인을 기관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태백열차 충돌 사고는 기관사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광열차 기관사가 문곡역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무궁화호 열차를 들이받았을 때 자동제동 장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대씩 교대로 지나가려면 정차했어야 하나 관광열차는 정거장을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열차가 신호기 전방의 센서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려 기관사가 자동 제동 장치를 해제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전방에 있던 무궁화호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때 시속 45km 이하로 서행하다 신호기 600m 앞에 있는 센서를 지나면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해 정지 신호가 켜지는 동시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때 기관사가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 자동 제동 장치를 해제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정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관사가 의식을 잃는 등 비상 상황에서 5초 안에 경보 장치를 끄지 않으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사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동 제동 장치 알람이 울리면 정차해야 하는데 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기관사 과실이나 신호체계 이상 여부, 관제사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기관사 등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이 입원했으며 나머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사고 당시 관광열차에는 승객 40명과 승무원 4명, 여객열차에는 승객 63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1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지. 사고 원인은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은 저희 국토부 저희 철도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라고 독립기구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정답을 못 드려요. 그쪽하고 저희하고 별도 기관이어가지고 네. 예, 저희가 언제쯤 될 거야.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개 근데 여태까지 뭐 이전 사고들 보면은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예, 예. 그럼 앞으로의 수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구는 다 끝났고 네. 수습은 이제 부상자하고 이번에 사상자 돌아가신 분 이렇게 이제 유족들 이런 분들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철도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부상자 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상자 장례 지원 문제라든지 주동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전화 연결 시도해 보셨죠? 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화 연결 시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해서 폭넓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데 한 4, 5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금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고 원인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사고 조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고 조사 진행은 저희가 SMS나 뭐 뉴스상에 네. 저희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네. 사고 발생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장에 각 조사관이라든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서
사고가 왜 났는지 여부를 각 파트별로 그래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태백에 지금 저희 철도조사 팀장님 등 5명이 지금 출동을 해서 네.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조사가 이제 소형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사무실에 다시 와서 이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각 파트별로 여기서 각 파트라면 저희가 5개 파트가 있는데 네. 각 파트별로 개별적으로 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 파트별로 2, 3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해서 그동안 조사 내용을 수집한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조사 단장을 맡은 분이 이제 총괄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보통 6개월에서 약 길게 소요되는 것은 1년 정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차 사고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열차 사고들이 일어났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우 기자가 알려주시죠. 네. 한편 올해 잇따른 각종 열차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부산 연제구 시청역에 진입하던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동행 전동차에 4호차 에어컨에서 불이 나 400여 명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추진장치에서 발생한 과전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1호선 전동차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15일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외선 순환열차가 신도림역에서 신호기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출근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열차는 20여 분 후에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연이어 열차 운행이 지연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 석 달 남짓 동안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지하철 화재, 신호기 고장 열차 지연 등 열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이 신호 위반, 유지 보수 등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안전점검 부실이 사고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점검이 강화된 가운데 열차 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대학 교수는 사건을 계기로 미비점이 보완하는 것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점검이 철저히 선행돼야 합니다. 단순 예방에 대한 예산 증감이 아닌 TF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강제성을 띤 법안 마련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성이 있는 특별법 등을 만들어 예산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징계를 내리는 방안과 함께 예산의 목적과 사용처 등이 뚜렷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열차 사고를 접한 국민들은 제2, 제3회 참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들 모두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점에서 피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철도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 줄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5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 이 경복궁이 이달 30일부터 13일간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문화재청은 무더위에 지친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한여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복궁 여름철 야간 특별 개방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합니다. 경복궁 여름철 야간 특별 개방의 1일 최대 관람 인원은 1,500명입니다. 관람료는 주간과 같이 3,000원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며 입장 마감 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입니다. 또 많은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람권 구매를 1인당 2매로 제한합니다.
개방구역은 광화문, 흥래문, 근정전, 경회로 권역입니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 티켓에서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판매 기간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각각 55매 한해 전화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같은 수량을 별도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1급에서 3급의 장애인과 1급 국가유공자 각각 10명과 부모와 동반한 영유아는 현장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융성 시대에 문화유산 3.0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고궁박물관도 경복궁 야간 개방 기간에 맞춰 고품격의 조선왕실 유물을 만날 수 있도록 오후 10시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야간 개방 시에는 질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소방방재청,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주변의 노점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애초 창경궁도 7월 중 12일간 야간 개방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9월에 시행되는 궁중 문화축전 일정에 맞춰 개방하기로 해 이번에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 위해서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 야간 개장 시간하고 기간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야간 개장 시간은 네. 7시에서 10시까지예요. 네. 마감 시간 9시입니다.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은 7월 30날부터 8월 11일까지 8월 제외하고요. 2주간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복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은 네. 저희 공지사항에 야간 개방에 대한 네. 점이 있거든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약 방법은 이제 옥션 티켓에서 예매하셔야 되겠고요. 네. 만 65세 이상이거나 외국인들은 인터넷 예매하기 어려우시니까 현장에서 각각 55명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야간 개장 관람 시에요? 유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유의점은 일단은 이제 낮이랑 똑같은데요. 네. 그 구역이 제한되었으니까 제한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고요. 네. 뭐 스포츠를 넘어나면 안 되겠고 애완견, 음주 이런 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간에 볼 때하고 야간에 볼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야간이니까 조명이 있죠. 지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야간 개장 시에 추천하고 싶은 포토존 같은 거 있을까요? 메인이 일단은 근정전이랑 경회로예요. 네. 경회로는 이제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랑 서쪽에서 동편을 바라보시면서 찍은 것도 되게 멋있고요. 네. 근정전은 뭐 이제 각도를 구한 제한 없이 다 멋있죠. 아니면 이제 흥내문 이제 광장, 그러니까 이제 티켓 구입 못하신 분들도 입장 못하시는 거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흥냄 그 앞에도 다 야간 전문이 있으니까 흥냄 앞에도 이제 괜찮아요. 티켓 못하신 분들도. 선착순 몇 장밖에 안 되니까. 네. 예매 못하신 분들은 아쉬운 발견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앞에 흥냄은 앞에도 광장에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경복궁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경복궁이 야간 개장을 하면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한여름밤을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